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안종민입니다. 오늘 2023학년도 고2 학평 독서를 풀이할 건데 쌤이 좀 꼼꼼하게 할 거니까 잘 보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요 가나 해서 두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 문제는 6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빨간 볼펜 들고 쌤이랑 같이 표시해 주는 거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문단 기호 한번 표시해 보세요. 가는 1, 2, 3, 4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독서라고 하는 게 문해력 참 얘기 많이 하는데 처음 보는 글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답은 사실 근거는 본문에 다 있죠. 근데 읽는 방법을 꼼꼼하게 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런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베런에다 별을 칠게요. 사상가 학자가 나온 별을 칠 겁니다. 1967년. 자, 시간이 나오면 대가로를 칠 거 알겠죠? 근데 우리 헌법이라는 거는 법에 들어가지. 법률도 있고 조항도 있고. 근데 법은 사회 파트죠. 그죠? 그래서 요 지문은 사회 지문이다. 알겠죠? 세 개 지문은 뭐가 나온다? 사회 하나, 과학기술 하나, 그리고 휴머니티 인문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독서가 3개입니다. 자, 그래서 베런이라는 사람 별을 쳤어요. 그리고 시간은 1967년 칠했어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주장했다. 처음으로 주장했다. 그러면 이 글은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죠? 선생님이 여기 한번 써볼게. 언론 매체. 자, 언론 매체 그러면 우리가 뭐 TV, 신문, 기사 이런 거잖아. 그지? 그거를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권리를 말한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지? 정의라고 하지 얘들아. 정의. 사랑과 정의를 지키는 졸라맨 그 정의가 아니고 낱맛 뜻을 규정하는 정의입니다. 그죠? 국민이 자신의 사상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 표명이라는 것은 밝게 밝힌다. 이거 목적이죠. 주체는 국민입니다. 얘는 목적이고 언론 매체에 언론 매체란 말 들어있지. 자유롭게 뭐하여 접근 뭐 할 수 있는. 그럼 여기서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누가? 국민이 뭐 하기 위해서? 사상과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라고 정의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약본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개념이 나와 있었다. 요거 개념은 그냥 생략할게. 그러면 이 문단 우리 베런이라는 사람이 주어 다음에 끊을게요. 베런은 주어 다음에 슬래시로 끊어 읽겠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내의 언론의 독과점으로, 우리 독과점이란 말은 독점과 과점의 준말이에요. 독점은 홀로 독자니까 혼자 다 장악하는 거지. 과점은 좀 많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지 한번 봐봐. 선생님이 조금만 조절해 볼게. 쭉 이렇게 하면 줄어드는 거고 조금 더 선명해졌지. 네. 이렇게 하면 희미하고 선명해졌지. 네. 오케이. 그래서 독점과 좌점으로 누가? 언론이 어디에? 영국, 미국에. 알겠니? 이기 때문에 이게 이유죠. 알겠죠? 여기서 끊을게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원래 우리 사상과 의견을 표명해야 되잖아. 근데 표명 통로가 어떻게 되겠죠? 통로가 길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제기하기 위한 배경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배경. 근데 여기 또한이란 말이 접속어 나오면 세모를 칠게. 알겠니? 그러면 동그라미 하긴 배경이 되는데 배경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 있다 이렇게 보겠지. 자, 그럼 그럼 베런이지. 상업적 이익, 쉽게 말하면 뭘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언론사가 주어 다음에 끊지. 보다 많은 시청자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왜 확보하니 얘들아? 돈 벌려고.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는 그러면 이런 재미가 없잖아 얘들아. 이거 주장을 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그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은 대중적이라는 거는 인기가 있는 거지 얘들아. 불편한 것보다 이걸 하는 거야. 쌤이 젊었을 때
지하철에서 입구에 가판대서 신문을 팔았거든. 그래서 일간 스포츠, 스포츠 조선 이런 거 팔았단 말이야. 근데 충격적인 기사를 본 거야. 우리 미국에 가서 MLB에 나와 있는 박찬호 있잖아. 그제? 그 당시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 그래서 박찬호 구속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지하철 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잘 안 사는데, 왜냐면 신문 위에 얹어 있는 거 사람들이 보던 거 다시 보고 그랬는데 충격적인 기사잖아. 그제? 그래서 잽싸게 500원 주고 샀어요. 지하철 탔지. 딱 봤더니 일면 관련 기사 22면 졸라 넘겼지. 그랬더니 최고 구속 96마일, 평균 구속 90마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씨발. 낚인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게 불편한 기사가 아니고 대중적인 인기 있는 기사를 쓰는 거야. 알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요거 때 비판했잖아 얘들아. 요게 두 번째 좁아지고 있지. 또 한 다음에 비판했지. 이 두 개가 배경인 거야. 내 말 이해돼?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배경을 한번 정리해 볼게. 배경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배경. 그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게 얘들아. 첫 번째는 뭐지 얘들아? 독과점 때문에 통로가 좁아진다. 그죠? 독과점 때문에. 독과점은 뭐의 준말이라고? 독점과 과점이고 통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좁아지고 있다. 사람들이 의견을 필요 못한다. 두 번째는 상업적 그 쉽게 말하면 돈 벌려는 이익 때문에 언론사가 대중적인 주장만 하고 있더라. 그지? 개판이네. 이래가지고 되겠나. 언론 매체가 그 다음에 끌게요. 공론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을 지적했다라고 돼 있지.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거예요. 요거는. 자 봐봐. 문장 봐봐. 요거 첫 번째 문장이지. 그지? 또 한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지. 그럼 이게 세 번째 문장이잖아.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요 문장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요약한 거라고. 요약이라기보다 한꺼번에 뭉친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하하 그러면서 언론 매체가 공론장의 역할을 하더라 못하더라. 그러면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더라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잖아 얘들아. 이런 상황은 첫째 둘째 상황이지 얘들아. 국민들이 조답이 끌게요.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우리 언론 매체가 아닌 다른 수단가 뭐가 있지 얘들아? 유튜브 같은 게 있지 얘들아? 그걸 통해서 또 뭐 우리 전단지 나눠가지고 막 건물 옥상에 올라가지고 뿌리는 것도 경우도 있지, 그지? 플랜카드나 PC나 아니면은 피켓 이런 거지, 얘들아? 그런 걸 하려고 해도, 끊을게요. 매스미디어가 매스컴이죠? 견주어 보면 그 전달 범위 극히 제한적이다. 근데 종이 유인물 나눠주는 거나 신문 방송 나가는 거는 범위가 다르지 않냐? 신문 방송을 들으면 섬마을까지 다 전달될 수 있지만 종이 뿌리는 거는 그만큼 10m 반경 10m밖에 안 되지, 얘들아. 그래서 제한적이었다. 매스미디어가 뭐가 되고 거대화됐지, 얘들아? 엄청 커진 거지, 알겠니? 그 다음에 독점하는 혼자 점령해버리는 거야. 혼자 점령해버리지, 그지? 저 다음에, 요거 다음에 끊을게요.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 집단이나 계층의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 독점화 거대화가 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독점이란 말이 있다,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공론장 역할을 못하고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소수 계층의 집단의 것으로 전락했다는 거지. 국민의 것이어야 되는데 돈 가진 자들만 매스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쓸게요. 소수 계층, 소수 반대말 뭐지? 다수지. 집단의 것으로 소유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공론장 역할을 못하게 되었다가 요것을 누가? 배론이 주장하게 된 배경이다를 이 문단에서 쭉 설명한 거야. 알겠지? 이제 골치 아픈 얘기 나와. 요 동그라미 있잖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언매접 이거 있잖아. 요거에서 대표적인 형태가 반론권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형태를 주목하겠습니다. 형태. 대표적인 형태는 반론권. 그 반론권은 무슨 글자로 끝나니? 권. 그 위에 있는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도 권, 맞지? 이 권리의 대표적인 게 반론권,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방향을 조금 반대로 해줄게. 정리를 왼쪽으로 해줄게, 얘들아. 이렇게 해서 3문단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반론권입니다.
그럼 이는 뭐지? 앞에 나오는 이. 예. 반론권은 언론 매체에 의해서 끊을게.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명예를 비판당하거나, 비판당하거나, 공격당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러면 주어지, 얘들아. 주어가. 그러면 얘를 공격했지, 그지? 자기와 관련 있는 보도에 대해 나 공격당했어. 맞지? 반론을 하거나, 정정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다? 반론권이지. 그러면 이는 권리다라고 했으니까 반론권의 정의가 되겠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은 반론권은 여기 끊을게요. 주어 다음에 끊는 거야. 언론 매체에 정정, 반론, 추후 보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요게 좀 추상적이고 요게 좀 자세한 거니까 구체화라는 말을 쓴 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요 반론권은 선생님이 정의가 나와 있지만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정정이 있고 반론이 있고 추후 보도가 있지, 얘들아.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정정은 뭐 하는 거니? 수정하는 거지. 반론은 반대 논리를 펴는 거고 추후는 나중에 다시 보도하는 겁니다. 그죠? 부채화되어 있습니다. 반론권 이외에도, 그러면 반론권 이외니까 여기 표 보시면 반론권 이렇게 나왔잖아, 얘들아. 얘가 대표적이지. 그러면 형태에 다른 형태가 가지가 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뚜루루루루루 조항이지, 얘들아. 뚜루루루루 조항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나눠볼게. 조항이 있고 다른 조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언론 매체 접근 이용법의 형태는 대표적인 게 반론권이고 이 조항과 이 조항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조항 볼게요. 반론권 이외에도 방송법의 언론 매체가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임의로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다양성을 해치거나 차별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쌤이 이렇게 해볼게. 다양성을 보장하거나 그 다음에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요. 어디에? 방송법에.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방송법 조항이라고 할게. 여기는 방송법 조항이에요. 방송법에 이런 조항. 반론권하고는 다른 거지,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그제? 우리 KBS 보면 졸라 재미없는 거 있잖아. 시청자 옴부즈맨 그래가지고 옛날에 방송에 대해서 뭐 시청자 의견 제시라고 도대체 저걸 누가 보는데 의무적으로 이걸 편성하게 하는 거야, 얘들아.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알겠지? 그러면 시청자 참여를 하게 된다. 그럼 시청자가 참여를 한다는 거는 아까 우리 반대말로 그런 게 있었잖아. 언론사를 소수계층만 소유한다 또는 독점한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 얘들아. 그러면 시청자들도 참여한다는 거는 이거에 반대가 되는 거지. 우리의 권리다.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언론 매체 이용을 해요. 매체 이용,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이잖아, 얘들아. 자신의 의사를 표명. 자신의 의사를 표명 한번 나왔을 걸 정의할 때 맨 위에 보면은 자신의 의사를, 사상이나 의견을 표현. 그지? 의사를 표명. 이게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4문단 볼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주어 다음에 끊을게.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민주주의께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다. 이게 뭐라고 해요?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는 줄 압니까?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의의라고 합니다. 네, 이해되니? 의의입니다. 의의. 그럼 의의가 1이 있고 의의가 2가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나와서 의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의의. 그 의의가 있으면 첫 번째는 뭘 한다?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실현이 난다.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이바지가 뭐야? 선생님 입고 있는 바지가 이 바지 이거야? 도움이 된다. 이바지한다. 아바지라 썼는데. 아바지 보고 싶네. 아버지 하늘나라에 잘 계신지 이바지한다. 이거 보니까 민주주의가 뭐야?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소수만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자신의 의사와 사상을 표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 이렇게 한꺼번에 얘기해야 되겠지. 주어다 믿게 언론 매체가 신문 등의 표현 내용을 결정하는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얘들아. 그럼 충돌이 될 수 있는 거지. 누구랑? 편집권과
맞부딪힐 수 있다. 편집권. 편집권도 권리잖아, 얘들아. 편집권은 누군지 봐. 누구의 권리야? 언론 매체의 권리지, 얘들아.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우리도 끼워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야, 언론사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게 해줘. 그 부딪힐 수 있지, 얘들아. 그치? 이해. 언론 매체에 일정한 기준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량권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지. 누구한테? 언론 매체한테. 만약, if, 언론 매체가 일정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일탈이 뭐야? 일탈이 벗어나는 거지. 일탈이 벗어나는 겁니다. 청소년 일탈한다는 거는 학교 가야 되는데 땡땡이 치고 이런 거야. 남용이 문제야, 남용. 남용은 함부로 사용이야. 오용. 잘못 사용하는 거야. 이용은 유리하게 사용하는 거지. 그럼 일탈하거나 벗어나거나 함부로 사용할 때는 이거 권리를 줬잖아, 얘들아. 근데 요 범위를 넘어서면 내 말 이해돼? 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요 둘이가 충돌이 일어나잖아, 얘들아. 충돌이 일어나니까 법에 편집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범위를. 이만큼, 요만큼, 이만큼 권리를 주는 거야, 알겠니? 이게 재량권입니다, 재량권. 이만큼 줬어. 근데 만약 if 여기를 벗어났단 말이야, 얘들아. 그럼 보면은 얘들아, 벗어났지, 얘들아. 그러면 편집권을 벗어났잖아, 얘들아. 일탈 남용했지, 얘들아. 그러면 구제 수단을 활용하여 언론 매체 접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럴 때 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요거를 제재한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그럼 오늘은 뭐에 관한 얘기였어?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에 관한 얘기지. 그럼 처음에는 개념 나와 있고 그 배경이 나와 있었지? 독과점 때문이다.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거의 인기에 영합하더라. 그럼 공론장 역할을 못한다. 소수계층만 집단을 소유하더라. 그래서 대표적 형태는 뭐다?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세 가지가 있다. 뭐다?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가 있다. 글씨 잘 보이니? 그리고 방송법에 있는 조항 두 가지도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의 다른 형태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이걸 벗어나게 되면, 편집권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을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글은 또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애새끼들이 문학 할 때는 좀 재밌어 하는데 비문학 하면 막 즐기는 게 없어, 그지? 왜냐면 평소 때 내가 막 그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에 더 관심이 되게 많았다. 이걸 보니까 우와, 이게 나왔구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 얘들아. 그냥 재미가 없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그지? 넷플릭스도 아니고. 근데 대신에 뭐니까 좀 똑똑해지는 느낌 들지 않냐, 얘들아? 그런 느낌. 느낌만 들죠, 그죠? 느낌. 똑똑해지진 않고 느낌만. 그러니까 많이 쌓이면 좀 똑똑해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누구든 고1, 고2 때 이 독서를 되게 두려워해. 그러다가 갑자기 고3이 덜컥되잖아? 그러면 좀 늦은 감이 있어. 좆됐구나. 그래서 고1, 고2 때 요거를 세계적으로 잘 훈련하면 읽는 방법을 알겠지? 어떤 친구는 저 풀이 다 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건 뭐냐면 뭐 정답지를 보고 끼워 맞추거나 틀렸구나, 이 문단에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독서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글을 보고 다시 분석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냐? 우리 인강 막 보면은 뭐 유명한 쌤들 많아요. 쌤들이 막 다 정리해줘. 그러면 어떻게 끄덕끄덕하게 되지, 그지? 팔짱 끼고 딴 거 하면서 멀티플레이로 여기 핸드폰 켜놓고 여기는 저 태블릿 딱 펴놓고 멀티플레이로 또 1.3배속 그러니까 이제 건방지게 씨발, 그지? 요건 알겠네 하면서 막 스킵해가지고 중간에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구력 사진 만들어서 멈춰놓고 막 애들하고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처먹고 오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수동적으로 공부하거든.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안 늡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쌤하고 만나서 쌤한테 욕도 쳐들어 먹으면서, 그지? 그렇게 해야지 돼. 그리고 자기가 직접 해보고. 알겠어요? 자, 나 보겠습니다. 문단 기호 표시해 볼래요? 1문단 있고 2문단 있고 그 다음에 3문단 있고 숫자로 써볼래? 쌤처럼 4문단 있고 5문단 있고 5문단 있다, 그지? 자, 서로 좀 관련되지, 가하고 나하고, 그지? 네. 오케이. 자, 우리한테 질문하고 시작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해 명예나 권리를 침해받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멱살 잡을까요? MPC 찾아가, 상암동 찾아가지고 사장 나와! 하면서 소주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명예
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졸라 오래 걸린대요. 예?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언론이 보도를 했잖아. 보도를 했잖아. 네. 그러면 당사자가 명예 또는 글씨가 너무 작나?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서 내가 침해 받을 수도 있잖아. 그지? 네.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지? 그럼 이거 슬퍼할까요? 울까요? 이거 아니야, 얘들아. 한 맺힐까? 이게 아니고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야. 알겠냐? 그러면 구제받는 방법이 첫 번째 뭐가 있다? 1번 뭐가 있다? 넘버링 잘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 명예 아니 명예훼손죄로 내가 고소를 할 수 있지. 그지? 법원에다가 고소는 법원에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안 좋다? 시간이 졸래 오래 걸려. 우리 한국 사람은 시간이 빨리 걸려야 되지, 얘들아. 편의점에 갔는데 한참 씨발 찾아보는 게, 내가 담배를 에스프레소 폈는데 에스프레소 주세요 하면은 존나 쳐다보고 있는 애 있어. 나는 씨발 바로 알겠는데. 근데 오래 걸리면 더 짜증나요. 그죠? 빨리 받고 나가서 펴야 되는데. 근데 오래 걸려. 그지?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지. 다른 방법. 법적으로 보장된 게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이라는 거예요. 언론 피해, 제 매체에서 피해를 받았다. 언론 보도로 피해를 받았지, 얘들아. 개인에게 아주 신속 반대말이 뭐야? 오래 걸리는 거지? 대등한 방어수단이니까 언론 보도하고 개인하고 누가 더 힘이 더 세냐? 언론 보도가 MBC가 더 세지. 내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똑똑한 사람일 거 아니야, 얘들아. 언론고시 나와서 존나 똑똑한. 그러니까 대등한 방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권이 규정되어 있대. 그러면 이 권은 권리지, 얘들아. 여기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있었는데, 우리 아까 반론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보도 있었잖아, 얘들아. 아까 그 글에 있는 반론권이라고 했던 거를 조금 자세히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여기 보면은 반론권에 어이야 깜짝이야. 내 글씨가 나를 공격하는 줄 알았어.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 정정, 반론, 추후가 있었잖아. 요걸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그럼 따라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럼 별로 안 좋아. 그럼 우리 진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언론중재법에 오늘 하도 많이 써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다. 보장되어 있는 방어 수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정 보도 청구권이 있고 반론 보도 청구권이 있다. 이 말이 아니야? 자, 어떤 애가 나한테 그래 이 병신아 이렇게 한 거야. 씨발 마상 그지? 그래서 네 말 정정해 이렇게 할 수 있지, 얘들아? 병신하면 기분 나쁘잖아. 장애인아라고 정정해줘 이렇게. 내 말 이해돼? 그 다음에 얘가 나한테 돈 훔쳐갔다고 했거든. 내가 반론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담임쌤한테 말할 수 있게끔 그 권리를 주는 거야. 반론은. 내 말이야? 네 말이 틀렸어 할 수 있는. 이까지 이해됐지? 그럼 얘들아 요 두 개가 내가 맨날 1-끝이 중요하다 그랬지 않냐? 그러면 이 1-끝에 보면은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정정보도 청구권 이렇게 반론보도 청구권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정정보도 청구권이 뭔데? 진실하지 않은 본론 보도 등으로 인해 그렇게 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바로잡는 거지, 얘들아. 이거의 개념은 잘못을 바로 잡는다. 이게 이제 그지? 정의가 나와 있다, 그지? 그다음에 두 번째,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게 불 들어와 있냐? 한번 봐봐. 들어와 있어. 그다음에 그 보도 내용에 한 반론을 보도해 줄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거를 정리 안 해도 되겠다, 그지? 내 반론을 보도했다. 썼어. 또 비어 있으면 얘 삐진다. 반론을 보도해 줄 수 있는 걸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정정보도, 정정보도 나옵니다. 청구를 요청하는 거야, 얘들아. 청구 아파트가 아니고 알겠냐? 피해자는 원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있잖아, 얘들아. 근데 쌤, 이거 물결 비추 줄게요.
반면 해놓고 물결 비추게. 반론 보도는 원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을 청구하다. 여러분, 진위라는 거는 참 진 거짓 위야. 진위는 뭐라고? 참 거짓이고, 여부는 뭔지 알아? 여부는 OX야. 결혼해가지고 여보 그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진위는 뭐라고? 참 거짓이고, 여부는 뭐라고? OX라고. 그러면 참인지 거짓인지라는 뜻이야. 근데 얘는 허위지 얘들아. 허위니까 진위 중에 뭐야? 위에 해당되는 거지. 그럼 이게 차이점이지 얘들아. 졸라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알겠냐? 그럼 이거 쓸게. 얘는 허위임을 입증해야 되고, 얘는 참 거짓. 진위라고 하자. 진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차이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옛날에 문학, 비문학 다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쌤이 출제 요소는 뭐라 그랬지? 차이점이라고. 그러면 정정 보도는 허위임을 입증해야 되고, 반론 보도는 참 거짓 상관없다. 자, 3문단 넘어갈게. 졸라 기네. 3, 4, 5. 자, 3문단, 4문단 좀 뚱뚱하다, 그지? 자, 봅시다.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이다 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요 둘 다 한꺼번에 쌤이 이렇게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언론보도 청구권 알겠니? 자, 주체입니다. 첫 번째 주체입니다. 알겠죠? 표시해 줄게. 선생님이 잘 보라고 보라색으로 해줄게. 주체입니다. 알겠죠? 그 주체는 어떤 사람이다?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이 있어야 된다. 이해되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다. 이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다음에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사실적 주장 다운표지 얘들아. 정정보도와 반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가 뭐라고? OX. 그럼 존재 여부는 뭐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다 얘들아. 그러면 유령이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 얘들아.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 얘들아. 도덕적 판단이야. 착하다 여러분. 착하다. 야, 너 성격이 못됐어. 그럼 못됐다를 반론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적 주장이어야 된다. 내 말 이해돼요? 주장은 사실적 주장이어야 된다. 사실적 주장이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한 거야. 알겠니? 이거 조금 올리자. 좀 올리자. 이렇게. 잘 봐라 좀. 내 몸뚱아리 그거 쳐 앉아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 안 그러면 내 카메라에 안 나오잖아 내가. 일로 더 붙어. 아, 이걸 바꾸라고? 네.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한 번씩 비켜줄게. 한 번씩 숙여서 할게 얘들아. 나 새끼 까칠한 새끼. 아, 이게 바꾸면 된다고? 네. 그러면 이거 바꾸면 이게 안 보이잖아 얘들아. 바꿔도 이게 보여? 어떻게 대가리가 이쪽으로 가렸는데? 시원하네. 아무튼 그래. 하여튼 사실적 증거 야 너무 요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얘들아.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다. 쌤 보라색으로 칠해둘게. 넘어갈게 얘들아.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 대상이야. 왜냐면 주장이 아니니까. 알겠니? 다음에 넘어갈게.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에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지 얘들아. 요거 중요하네. 3개월 이내 해야 돼.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럼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지. 해당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나면은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얘기지 얘들아. 근데 보도 이후에 6개월이 지나면 못한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러면 기간이 정해져 있네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는 안 날로부터 3개월. 그지? 그 다음에 보도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지.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 기한을 제한했습니다. 올려버릴게 얘들아. 그 다음에 정정, 맨 위에 보세요.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누구한테? 대표자한테 뭘로 해야 된다?
그렇지. 서면으로 해. 서면이 뭐야, 얘들아? 종이로 해야 된다는 거지? 네. 해놓을게. 그러면 요거는 누구한테? 대표자한테. 종이로.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언론사가 이것을 수용했을 때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반론 보도를 반성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 청구를 했잖아, 얘들아. 네. 며칠 이내에? 7일 7일 이내에 이걸 실어야 된다. 이해되니? 네. 7일 이내에. 7일 이내에 실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의 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 속도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 얘들아. 그럼 지그가 공격할 때는 침해해놓고, 정정 보도를 할 때는 되게 빨리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김대현 씨는 노상 방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정정 보도는 사실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냐? 그러면 요거는 뭐 때문에? 서로 양쪽이 평등하게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알겠니? 자, 그래서 대등하게 해야 된다.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채널, 지면도 동일해야 되고 속도도 동일해야 된다. 대등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쭉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볼게요.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얼마나 기간이 지나, 얘들아. 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보도한 날로 6개월이 지나버리면 기간이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말했던 언론중재권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때는 못한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다. 이거는 언론중재법이고, 이거는 무슨 법? 민법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이거를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네. 첫 번째, 명예훼손죄로 고소됐냐? 근데 대신에 시간이 졸라 많이 걸려. 두 번째는 언론중재법이 보장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권. 알겠니? 근데 자기가 바빠가지고 이 기간을 놓쳤다. 그러면 방법이 없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가 더 있다. 이 말이 알겠냐?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한 다음에 슉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좀 당겼어. 했으니까 좀 좋게 할게, 얘들아. 그래가지고 얘를 짝대기를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거였지 원래. 얘를 이거 아닌데 요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내려버려. 그 다음에 얘를 삭제하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리 보장 되니?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언론중재법 아니고 민법으로도 민법 몇 조였냐? 민법 764 맞지? 네. 에 의해서 정정보도. 나 노상 방뇨 안 했다. 정정해라 씨발로마. 억울하다. 알겠냐? 태어나서 아무도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기간이 지났을 때. 알겠냐? 그럼 이게 따르면 언론 보도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나한테 노상봉렬하니. 그래서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신문에 났다는 걸 알아차니까 내가.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야, 그럼 이거는 기간이 좀 길다, 얘들아. 정도 보도. 그러면 기간 할게. 기간은 자 뭐라고?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우와, 3년. 아까는 얼마였어? 6개월인데. 아까는 3개월이잖아, 얘들아. 3개월인데 이거는 안 날로부터 3년이지, 그지? 10배 났네. 다음에 3년으로부터 소리 제기해도 해당 본론 보도가 10년이 지날 불가능하다. 안 되는 기간도 있어, 그지? 그래서 보도는 언제부터 안 돼? 10년 지나면 안 돼, 그지? 그러면 누가 더 기니?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언론중재법에 의한 거는 3년 6개월이고 3년 10년이니까 맞냐? 훨씬 더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가 길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얘들아. 그럼 이거를 체크를 좀 해둘게. 그래서 안날로부터 3년 이내, 10년이 지났을 때. 됐지? 다음 볼게. 민법상 언론보도가, 쌤 좀 빠르냐? 잘 따라오고 있냐? 언론보도가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그렇게
언론의 대표자 있잖아, 얘들아. 아까 대표자 있었어요, 대표자. 언론 대표자는 언론사 대표니까 사장님이잖아. 근데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간 기자,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 청구할 수 있지, 얘들아. 엄청 중요한데 차이점 또 나왔지, 그지? 대표자도 되고, 누구도 되고, 기자도 되고, 편집한 새끼도 되고, 알겠냐? 다 족쳐버릴 수 있지. MBC 사장, 기자 새끼, 편집한 새끼, 알겠냐? 내가 노상방뇨 안 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시비 거는 거 같지 않냐? 쌤이 3문단 이후에 접속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무조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그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대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쌤이 이거 왜 쌤이 이거 시험 나온다고 했는 줄 알아, 얘들아? 대놓고 뭐와 달리라고 나왔지, 얘들아. 야, 봐봐. 얘들아, 이거 지금 개인이 침해당했잖아,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있고요. 처음에 이거 한 문장하고 처리됐어.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고 패스하고 얘는 그냥 없어져 버렸지, 얘들아. 그 다음에 요걸 존나 자세히 설명했다고. 언론중재권의 정정 반론보도 청구권. 그런데 너네 까먹어버리는 게 이거 말고 이거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어디에서 가지가 남았는지를 헤매고 있어. 내가 어디게 미로를 왔는데 여기가 어디지? 이러면서 막 돌아가는데 씨발 어디로 돌아가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는다니까, 얘들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것과 이것의 차이점이겠지, 얘들아. 요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거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리니까 이 둘의 차이점이잖아, 얘들아. 뭐 있었어? 이거는 3개월, 6개월이고 이거는 3년, 10년이었지, 얘들아. 이거는 대표자만 되고 이거는 대표자하고 기자하고 편집자 새끼 다 되지, 얘들아. 그러니까 쌤이 여기서 피로감이, 정보가 쌓여서 피로감이 느껴지는 접속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차이점 아니야, 이거 대놓고. 언론중재권과 달리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 맞지? 고 2거야, 이거, 얘들아. 고 3거보다 문제 퀄리티가 더 좋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모의고사 본다. 씨발 자는 날. 그 전에 11시 이전에 자세요. 쌤 성적에 반영 안 돼요. 그래도 나중에 정시를 보면 이거 때문에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진짜 국어 실력은 이겁니다, 알겠죠? 딱 한 달 동안 뭐 단기 기억으로 벼락치기 절로 하는 게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라고요. 처음 보는 거를 가지고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감상할 수, 독해할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위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알겠냐? 배경인식이 넓어져야 되잖아. 이해됩니까? 누구든 그렇다? 지문이 쌓여가고 있는데 마인드맵을 하잖아, 얘들아. 브레인스토밍 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개입니다, 여러분. 수능장 가가지고 이거 합니까? 막 정리하고 있어? 그럼 종쳐. 씨발 5번까지밖에 못 풀었는데 OMR 거둬 간다고, 얘들아. 잠깐만요, 저 쓸모만 하고 씨발 하면 어떻게 돼? 걔 내년에도 저기 수능장에 못 오게 돼 있다고, 얘들아. 그냥 퇴거 명령 받아, 얘들아. 나가세요. 퇴출돼, 얘들아. 이거 불법행위라고, 알겠냐? 그래서 시간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첫 지랄하고 있냐고, 얘들아. 근데 이거 해보잖아, 얘들아. 지금 나랑 이걸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자동적으로. 어릴 때는 구구단 할 때 이거 보고 했다, 얘들아. 이른이 이는 사,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된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표가 보여, 나중에 눈 감아. 주기율표도 그렇고.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하다가 나중에 수능 때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야, 얘들아. 너네 자전거에 어릴 때 두발 자전거 타는 거 존나 신기해가지고 위치아 가던데 애들 막 형아들이 막 존나 두 발로 다니면 존나 신기하잖아. 씨발 세 발도 아닌데 두 발인데 저렇게 존나 잘 가지? 신기했단 말이야. 친구들이 타는 거 나도 타려고 하는데 존나 겁나는 거야.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그지? 대가리 찢고 맞아? 존나 울고.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 나 이거 타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 달아주지. 보조바퀴. 이거 보조바퀴야, 얘들아. 그럼 이거 잘하면 너네 보조바퀴 타고 다니? 너네 고등학생이 보조바퀴 타고 상암동에서 씨발 자전거 타고 가는 애 봤어? 이거 안양천하고 불광천 이런 데서 보조바퀴 타고 씨발 못 봤지, 쪽팔리게? 이거 보조바퀴 알겠냐? 그때 떼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포인트가 뭔지 알겠냐? 그럼 딱 보는 거, 시험 나오겠네. 언론중재법상이나 민법상에 뭐가 차이가 나? 언론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 있지, 얘들아? 넘버링 하라고. 이해됐니? 누구 말하는 거니? 민법상. 알겠니?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입증돼야 된대요. 라고 돼 있지, 얘들아.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뭔 줄 알아? 이게 뭔 줄 알아요? 이게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라고요. 성립 요건이라고, 조건이라고. 알겠냐? 그게 몇 가지라고? 2가지라고요. 알겠니? 그럼 언론사에 뭐가 있어야 돼? 언론사에 고의로 했건 과실로 했건 이게 입증이 돼야 되고요. 알겠냐? 그 다음에 위법성이, 법에 어긋나는 게 위법성이지. 이게 입증이 돼. 입증이 뭔 줄 알아? 입증. 입증이 뭔 줄 알아? 입증. 입증이 뭔 줄 알아요? 입증이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뭔데? 증거가 맞아요. 증명할 때 입증이라는 건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걸 입증이라고 해요. 입증이 뭐라고 얘들아? 증거를 가지고 증명한다. 이거 빠뜨리기 되게 쉬운 단어야, 그냥. 그러니까 빼박 증거를 가지고 야 이런 거야. CCTV에도 씨발 그림자 잡혔잖아. DNA 있잖아. 네가 피의자잖아. 라고 빼박 바로 위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만약 봐봐. 이 만약 뭐로 시작했어? 만약 접속어지 얘들아. 그런데 접속어잖아 얘들아. 이거 시험 나오는 거야. 그러면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해당 보도의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다. 쌤 이거 왜 중요하다고 했는 줄 알아? 아까 위법성이 인정되면 민법상 정적 요청할 수 있지 얘들아. 근데 이게 봐. 명예를 훼손했지 얘들아. 명예훼손 했잖아. 청구권 돼야 되잖아. 근데 이럴 때는 위법성이 아니고 적법해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이것에 또 뭐야 이거? 예외지 예외. 근데 법칙이 더 중요해. 예외가 더 중요해. 영어도 봐봐. 맨날 뭐 존나 외우고 난 다음에 예외가 중요해. 그러지 않냐 얘들아? 예외 중요한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예외가 있어요. 뭐 할 때? 뭐 할 때? 공공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줄여서 뭐라 그래? 공익일 때. 알겠냐? 근데 군대 가는 게 공익하는 애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알겠냐? 주차 장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주차 장소 가면서 3만 원 좀 내가 닦지 않고를 사적인 이익을 챙기면 안 되겠지 얘들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이거 얘기죠. 이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 알겠냐? 청구권 적어야 되겠다. 청구는 요청하는 거라고 있어요. 언론중재법과 달리 알겠냐? 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요건. 엄격한 성립요건. 뭐야? 아까 성립요건 2개지 얘들아. 얘는 성립요건이 없는데 얘가 더 엄격하다고. 얘보다 얘가 더 엄격하다고. 알겠어?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권 비 반론보도 청구권은 이라고 돼 있잖아 얘들아. 그럼 이거는 누구 거야 얘들아? 누구 거야? 누구 거야? 물어볼게. 언론중재법 거야? 언론중재법 권이 아니고 법인데 이거 권은 뭐야? 이거 권법인가 얘들아? 언론중재권 이거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씨발 나이 50 먹고 뭐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 법의 민법 이거 둘 중에 뭐야 이거 뭐야? 둘 다지 씨발 뭐 민법이야. 봐봐.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이잖아 얘들아. 이 둘 다야 알겠냐?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내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난 노상방뇨했다고. 개인의 피로 회복이 아니고 피해 회복을 돕고 알겠냐? 도와준다. 이게 뭐야? 의의라고. 의의가 뭔지 알아? 의의가 뭔지 알아? 의미야 의미.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이 노래 알아? 네. 씨발 아냐고. 그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의. 이 고요함은 뭐지? 돕고 씨발 돕고 됐냐? 우리가 진실하고 올바른 형성 연구에 일조한다. 이바지한다 이 말 아니야. 이해되니? 피해 회복 돕고 진실 올바른 여론 형성. 알겠니? 그럼 여기서 뭐 나와야 돼? 이렇게 이 2개 다 합쳐서 이 2개 다 합쳐서 이게 두 개 다 합쳐서 어떻게 합치지 얘들아? 어떻게 합칠까? 요렇게 합쳐버릴까 얘들아? 이렇게 넣고 의의하면 되겠지. 의의는 몇 가지다? 2가지다. 첫 번째는 뭔데? 개인 피해 회복. 2번째 올바른밖에 없니? 올바른 핫도그니? 진실 얘들아. 올바르고 진실된 언론을 형성한다. 그게 이바지다 이 말이 아니야. 그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걸 지울게요. 이걸 지웁니다.
됐어요? 그리고 고2 친구들한테는 요 정리 파일 보내줄게요. 알겠죠? 뭐 그렇게 보낼 필요 없잖아. 나중에 보내줄게요.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왔고, 너 핸드폰 좀 열어봐. 핸드폰 열었어? 핸드폰 열었어? 거기 보면은 요거 눌러가지고 검색이지? 안종민 한번 검색해. 이건 쌤 이름이야. 검색했어? 검색했냐고? 지금 해라고. 검색했어? 안종민 TV라고 있어.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구독을 누르냐? 나는 내가 구독 못해서 그런 건가? 네. 그런 거구나. 채널 관리 들어가지고, 채널 보기 해가지고 구독 눌러봐. 눌렀어? 보자. 그럼 821명 됐는지 보자. 됐다. 잘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할게요. 어디 갔노? 서브 할까? 서브 맞나? 서브. 그렇지. 몇 페이지? 8페이지. 문제도 8페이지. 맞나? 8페이지.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됐습니까? 이상한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6페이지. 이거 좀 다른 것 같다. 구모다 그지? 그 무한상승에 고2 어쩌고 저쩌고인데. 그지? 고2 이건가? 이건가요? 맞는 것 같다. 네. 오마이갓 나오는 거. 자, 문제가 20번 문제죠, 여러분? 네.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네? 네. 문제 금방 풀지 뭐. 쌤 이제 좀 비켜줄게요. 자, 이제 볼게요. 글이 막 자글자글하다 얘들아. 좀 문제를 크게 해보자. 문제가 큽니다. 그죠? 네. 큽니다. 자, 볼게요. 권리를 둘로 나눴다. 권리를 둘로 나눴다? 가능한. 판단해 볼게, 얘들아. 여기 보면 이용권이지, 얘들아. 네. 이용권에 뭐가 있다고 말했지만, 권리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얘들아. 요거 땡 해버려. 땡 했니? 네. 내가 해줄게. 땡 해줄게. 땡 하자. 어디 갔니? 이거 아니야. 이제? 네. 그다음에 권리의 뭔 개소리야. 권리가 뭘 발전해, 그제? 그지? 네. 권리의 등장 배경. 선생님 아까 배경 얘기했지, 배경. 네. 그지? 네. 미국에 이래가지고요. 배경 1, 2 맞지? 요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실현 양상. 어떻게 실현되냐고요? 반론권으로 실현돼요. 이 말이야, 그지? 됐고. 나는 근거한 법. 근거한 법이 뭐 있지? 언론중재법하고 민법이지, 그지? 권리의 성립 요건 차이. 성립 요건이 민법이 까다로웠다, 그지? 그 답은 3번 딩동댕.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21번. 20번 좀 표시를 해놨는데. 자, 가안합니다. 내용 일치 알겠냐?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럼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그럼 우리 아까 그 범위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 재량권하고 맞부딪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집권. 이 편집권과 언론 매체 이용 접근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재량권을 주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면 국민의 매체 접근 이용을 보호하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제? 그러면 재량권을 남용하면 바로 태클을 걸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보호를 할 수 있게끔 요 사문단입니다. 가사문단 되니?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거. 요 공공의 이익 보호 체크하세요.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그건 뭐냐? 공공의 이익 나오는 거, 쌤 시험 나온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어디 있냐면, 그렇죠. 나에 보면, 이 빨간색으로 체크해도 만약 있잖아요, 얘들아. 공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봤잖아요, 여러분. 내 말 이해돼요? 따라서 위법이 아니니까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요구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돼? 요거는 나-4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가-4고
이게 나-4넷에 멍뚱한테 표시한 것 같다. 그지? 맞지? 그지? 잘못 표시합니다. 다시.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민법하고 언론중재법하고 둘이 비교했지. 그지? 기한이 길다 그랬잖아, 얘들아. 민법이 3년, 10년이었지. 언론중재법이 3개월, 6개월이었지, 얘들아. 민법상이 더 길다. 이렇게 본문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이게 시험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에 있었죠. 다음. 언론중재법상 언론보도 반론을 청구하려면 언론보도를 피해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조건에 보면은 요런 게 있습니다. 요 위에 거, 요 언론, 요거 말고 있잖아. 민법 그거 말고 알겠냐? 민법 요거 말고 요 위에 있는 거. 사실, 뭐라고? 피해를 받은 사실이 있어야 된대. 피해를 받은 사실. 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얘들아. 피해를 입은 자여야 된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봐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잖아, 얘들아. 요 언론중재법상 요거 보면 돼요, 요거. 그죠? 3. 나 3. 됐어요? 나 3. 그 다음에, 배려는 가지, 얘들아.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언론 자유가 소수에게 전락했다. 매체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파란 거 보세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해도, 비교해보면 전달벽에 잽도 안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그 전달 범위의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기 때문에 메이저 언론사하고 그래서 주어지지 않아가 땡이 됩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가의 이문단에 있습니다. 자, 기억의 이유 졸라 쉽습니다. 보세요. 기억의 이유, 기억을 찾아봐라. 기억이 이겁니다. 요거.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줄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줄게. 뭐라고 했노? 보도를 할 때 지면에다가 보도 내용의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 방송을 한다면 MBC 같은데, 그지?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된다. 왜? 원보도랑 반론보도, 정정보도랑 대등해야 됩니다. 등 하는 게 뭔지 알아? 대등할 때 등. 같을 등자야. 같을 등입니다. 평등 들어봤지? 부등식, 같지 않은 식이야. 그러면 정답 1번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볼게. 23번 보기 보니까 쫄 수 있잖아, 얘들아. 졸라 쉽습니다. 여기 기억만 볼게, 얘들아. 방송법이라고 돼 있지. 방송법 어디 나왔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방송법. 우리 나에는 언론중재권법, 중재법하고 민법이 있었지. 가에 방송법에 조항이 2개 있었어요. 조항 1, 조항 2. 기억 안 납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노트가 있을 거야, 아마. 어디 갔니? 사라졌니? 이거지, 그지? 요거지, 그지? 송구씨. 이거 아닌데? 이거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거? 9월 1일 노트인데? 5월 22일 노트인데? 졸라 많네. 어디 갔니? 어디다가 가버렸니? 이거 같다, 그지? 독서 정리법, 맞지? 너네 가에 보면, 가가 위에 있다가. 여기 봐봐. 여기 있잖아. 방송법에 조항이 2개 있었잖아, 얘들아. 내 말 이해돼?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 여기서 방송국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오른쪽에, 왼쪽에. 이게 방송법 조항입니다. 보시면, 여기 조항이 2개 있지, 얘들아? 언론, 반론, 보도, 추후 보도 말고 있잖아, 얘들아. 이거 반론권 말고도 조항이 2개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서브 찾아야 되는데. 서브. 이거 같은데? 맞죠? 방송법. 이 기억 볼게, 얘들아.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각 정치적 이해 당사, 이해는 이익과 손해입니다. 알겠죠?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 쌤 여기 볼 때는 균형 있는 방송법 요 얘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본문에서 확인해 볼게. 여기 조항이 있잖아, 얘들아. 다양성을 해치는 이미 특정 차별받지 못하게 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차별받지 못하게라는 말이 얘들아 균등하다는 말하고 일치하지 않냐, 얘들아? 네. 차별받지 못하게 라는 말하고 균등하게 하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균형성. 자, 그럼 1번 볼게요.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정을 해야 된다 인식을 반영하고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너무 예쁜 모범 정답 아닙니까? 그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게 찾습니다. 다음 2번째 볼게. 언론에 의해서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돼 있거든, 얘들아. 그럼 이거 지금 무슨 얘기야? 반론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는 뭐야, 얘들아? 반론권이지, 얘들아. 쓸게요, 반론권. 왜 당구 게임이 왜 나오냐? 당황스럽네. 야, 정신 차려. 오케이. 자, 이거 봐봐. 이거 지금 봐봐. 반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반론권이죠, 여러분. 네.
반론권입니다. 여기 보세요. 본문 보세요. 본문의 가를 보세요. 가를 보세요. 가를 보고 있습니까? 가를 보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해봐. 근데 이게 보면은 요 조항이지 얘들아. 근데 봐봐. 반론권 이외의 방송법의 조항이죠 여러분. 반론권 이외의 조항이라고 알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물어보는데 반론권을 말하고 있잖아 얘들아. 이 기억은 뭐라고? 반론권 이외의 방송법에 나와 있는 조항이라고. 그래서 X야.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고 알겠니? 이해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3, 4, 5 제낄게요. 24번 갈게요. 24번만 할게요, 여러분. 25번은 어휘 문제니까 한국 사람 국적을 물어보는 문제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를 바탕으로 돼 있었거든, 얘들아. 나는 우리 그거 있었지 않냐? 나에 보면은 뭐 있었냐? 명예훼손죄 그거 있었고 또 뭐 있었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그 다음에 민법에 의한 정정보도. 그 차이점 졸라 나왔지 얘들아. 여기 포인트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애니까 동물병원 사장님이지 그제? 동물병원 원장님이지 그제? 수의학과 나왔을 것 같아 그제? 근데 신문 기자지. 이거 포인트입니다. 미리 아까 기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 얘들아. 위에 민법이 아니고 언론중재법은 대표자한테만 할 수 있었고 기자한테 B한테 하려면 민법에 의한 거죠 여러분.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갑자기 이상하게 됐다 야. 어떻게? 아니야. 민법에 의한. 씨 어디 갔노? 난리 났다.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컨트롤이 안 되더라. 아 민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끼 기자 새끼가 쓰레기 기레기 새끼야. 별도 취재 없이 보도를 했다고 알겠냐? 그래서 이 기사 때문에 동물병원 운영하는 A 원장님 있잖아 얘들아. 매출이 줄었다고. 뚜껑 열릴 판이지. 이 기자 기레기 새끼 때문에 알겠냐? 그래서 A인 원장님은 요렇게 대표자가 C고 기자가 B 알겠냐? 정정 반론 보도를 요청하는 거 알겠니? 그래서 얘기가 그렇습니다. 본 신문이 그 신문 기자 그 B 있던 그 신문 있잖아 얘들아. 2022년 작년이지 그제? 9월 1일 자 신문 10면에 땡땡지 소재 동물병원 입원한 반려견을 방치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땡땡지 소재한 모 병원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고 먹이를 안 줬대요. 동물학대지 얘들아. 밥 안 주면 안 되잖아. 너네 학교 갔는데 급식을 안 주면 애들 대모 일어나지. 막 이제 식판 떠지면서 씨발 학교가 왜 이러면서 학교 밥 먹으려고 갖고 가는데 그제? 걔한테 밥을 안 줬죠. 두 번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 투여했다고 보도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원장이 나쁜 새끼거나 기자가 나쁜 새끼일 거 아니야. 근데 보니까 이게 취재를 안 하고 씨발 보도했지 그제? 그러나 해당 병원 CCTV를 봤어요. 그랬더니 확인한 결과 동물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럼 바로잡으니까 무슨 보도? 바로잡는 거. 정정보도야 반론보도야? 정정보도지. 여기다 정정이라고 써봐. 이해되냐? 다음에 또한 해당 동물병원에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래. 처방전 발급 안 하고 약 줬대. 근데 관련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투약했다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럼 관련법에는 우리 사람한테는 처방전 없으면 하면 안 되잖아 얘들아. 의약품 하면 안 되는데 관련법 수의 동물들한테는 처방전 없이 직접 처방할 경우에는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동물병원 원장님 잘못이 하나도 없지 그제? 그러면 이거를 밝혀왔으니까 이거는 무슨 보도? 반론보도가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정정보도 반론보도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번 문제에서 어디 갔니? 문제가 여기 밑에 있구나. 밑에 있는데 찾고 있어서. 이게 밑에 문제가 있는데 그제? 밑에 이 두 개를 같이 하자. 이거 씨발 한 세트야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얘들아, 요거 밑에 요거 있어 알겠냐? 씨발 PDF 이거 없었으면 뭐 태블릿 안 샀으면 어떨 뻔했어. 자 보니까 A가 누구지? 원장님이지? 별도를 취재하지 않은 B가 누구냐고. 기자 새끼지 그지? 그럼 기자한테 정정 보도를 하려면
언론중재법은 대표자한테만 할 수 있고 기자와 편집자한테 할 수 있는 게 민법. 민법이죠. 네. 민법 할 때 법원에 소를 제기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주 섹시한 문제죠, 여러분. 아주 섹시한 문제죠, 여러분. 기한 문제가 아니야, 알겠냐? 네. 기한 문제가 아니고 기자한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죠. 알겠습니까? 고2가 고3보다 문제가 더 좋았다니까, 얘들아. 어? 아, 고2 뭐 수준 아니야. 고2 문제가 좋았어요. 내가 웬만하면 고2 문제 안 풀거든. 퀄리티 높았어요. 고3 퀄리티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A는 먹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정정 보도를 처방전 미갈병 반론 보도 맞죠, 여러분? 이해되지? 아까 쌤 했다, 요거 했다. 그다음에 보도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2023년 9월 1일이라면 민법에 의해서 권리. 자, 2023년 9월이면 1년 지난 거지, 얘들아. 네. 그러면 우리 언론중재법상은 3개월 안 날로부터 3개월이고 보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였는데 1년 지나버리면 어이구 언론중재법상 못하지, 얘들아. 네. 그러면 10년 이내에 할 수 있는 민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기간 문제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4번 B의 기사 중 B가 기레기 알겠냐? 이번한 반려견에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돼. 여러분, 사실적 주장이 뭐였습니까? 증거에 의해서 다툴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근데 이거는 빼박 먹이를 줬다 안 줬다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CCTV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사실적 주장이지, 얘들아. 먹이를 줬다 안 줬다라는 거는 진위 여부를 증거물을 통해서 확실히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아니라는 틀린 말 정답 땡! 정답 4번. 알겠니? 마지막 언론중재법에 의한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 A가 우리 청구를 받으면 일주일 이내 보도문을 싣게 돼 있다. 일주일 이내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쌤이 오늘 이 지문을 좀 꼼꼼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1이나 고2가 듣기에도 네. 분석을 잘 해서 아마 전국에 이번에 중간고사 때 고2 시험 범위에 이거 들어가는 학교가 무지하게 많을 것 같아. 9월 평가를.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다음 지문 있잖아요, 얘들아. 네. 존나 또 골 때리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는 콧구녕으로 냄새를 어떻게 맡을까? 존나 대가리 터지는 거죠. 생명인가, 생물. 그래서 후각 수용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이번 본 여기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후각 산피에 있는 섬모를 통해서 후각 수용체가 점액질을 들어가지고 이 세포를 따라가 위에 있는 척축삭을 따라서 뼈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 후각망울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토리에 형성된 패턴을 만든 다음에 우리 뇌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프로세스를, 요거 숙제입니다. 예. 내 말 이해됐습니까?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